임종석이 오히려 이재명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컷오프가 확정된 홍영표,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이 오늘 문재인을 예방합니다. 이번 주 내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고 아직까지는 안 나갔는데 문재인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 오늘 내일 사이로 결론을 내겠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 어떠한 방향을 정해주겠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홍영표는 내린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누구냐? 임종석인 거죠. 임종석은 오늘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니, 컷오프되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만나면서 탈당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잔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임종석이 오히려 이재명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임종석이 새로운 미래당으로 가가지고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가겠다가 원래 1차적인 계획이었는데 이걸 바꿔서 이번 총선을 포기하고 대신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 총선이 폭망을 하면 8월달 전당대회 때 당권을 잡겠다는 게 지금 임종석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동안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겠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지만 결국에 당에 남겠다. 이것은 바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과 직접 맞붙겠다는 것. 그리고 이 뒤에 배경에는 누가 있을 것이냐? 문재인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 이 임종석의 행보 또한 그 뒤에 문재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임종석을 향해 당에 남아서 후위를 도모하라고 만류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저께요, 광주에 내려갔었죠. 그때 광기정 광주시장을 만납니다. 광기정이 누구예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이고, 정무수석이 뭐예요? 대통령과 당을 이어주는 자리 아닙니까? 정치적 판단을 하는 자리인 광기정 시장을 만났죠. 그러면 그 광기정은 문재인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줬을 것이고, 그럼 문재인의 메시지에 따라서 했다면 결국 문재인의 생각은 뭐라고요? 당에 남아서 후위를 도모하라. 마찬가지로 홍영표 의원은 또 문재인을 이제 예방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홍영표 의원도 당에 남아있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 문재인이 임종석한테는 A라는 방향을 지시하고 홍영표한테는 B라는 길을 지시하면서 일종의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마찬가지로 임종석처럼 홍영표 의원한테도 당에 남아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임종석은 남아서 후위를 도모하고 홍영표 너는 나가서 이낙연과 합쳐라, 아니면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 새로운 미래당과 연합을 꾸려라,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건데, 일단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리지만 그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요, 결국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힘의 구도와 이런 세가 이재명에서 다시 문재인으로 좀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민주당의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고, 이 문재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 문재인의 전 사위가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문재인은 결코 그냥 남 얘기처럼 볼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에요.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100석 이하를 얻게 되면은 아마 문재인도 감옥에 갈 겁니다. 문재인 전 사위, 그리고 이상직에 대해서 그 중진구 이사장을 준 것이 일종의 공천에 대한 대가, 뭐 이런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수만 가지 이런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문재인. 어떻게 하면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힘을 유지를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저 홍영표, 임종석에게 이런 다양한 메시지를 줄 것이고, 이런 것들의 결론은 이재명은 결국 힘의 권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민주당 비례정당 지지율 거의 지금 바닥이에요. 그 당 이름이 민주개혁진보연합인데 지금 몇 퍼센트까지 나오냐면요. 무려 8%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8%고 오히려 그 지지율이 다 어디로 갔냐면 조국 신당으로 갔어요. 참으로 충격적인 여론조사입니다. 제가 한번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국민의힘과 같은 당이라고 말한 국민의 미래당, 애초에 당 대표마저도 국민의힘 당직자로 임명을 했었죠. 34%. 왼쪽에 민주개혁진보연합, 여기가 그 이재명 비례정당입니다. 8%.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계산해보면요. 이거 한 4-5석? 그거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어차피 지금 손해볼 거 없어요. 어차피 이런 준연동형제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석수 손해를 보지 않지만 이재명 민주당 비례정당이 5석으로 쫄아들고 반대로 조국신당 지지율이 지금 22%까지 나왔죠. 김어준 방송이 조국신당을 밀어요. 이재명 민주당을 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저 민주개혁진보연합에 진보당 소속의 이런 멤버 4명을 꽂아주고 3명을 추천받았고 그리고 뭐 시민단체 대표격들 넣어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단을 1번부터 20번, 30번까지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지지율이 8%라는 게 이제 한 뭐 5명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진보당 1명 나올까 말까? 민주당 출신 2-3명? 그리고 뭐 시민단체 1명? 이런 꼴로 나와버리면요. 이 진보당이나 그 연합한 다른 세력들이 이재명 민주당을 손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굳이 이곳에 나와가지고 손해를 봐야 돼? 그러다 보면 이게 힘의 구도가 조국 쪽으로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교차 투표를 통해서 지역구는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저 조국신당으로 가버리면 결국 민주당의 의석수는 지역구가 100석, 비례가 한 5석 해서 한 105석 정도.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 그리고 조국신당이 10몇 석을 가져가 버리는 이러한 구도가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아무런 타격이 없지만 반대로 민주당에서 극성 지지자들이 양갈래로 갈라쳐져 있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또 조국신당과 저 이재명 당이 또 갈등하고 내분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미래당, 개혁신당도 있잖아요. 다 야권입니다. 야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게 참 충격적인 이런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요. 리서치뷰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참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법대 로스쿨 교수 출신인 분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이게 참 웃기는 해프닝입니까? 결과적으로 임종석 잔류하고 그리고 저 이제 민주연합 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이낙연 신당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게 또 차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친문 그리고 친명 비명 지금 막 구도가요 너무 복잡해져 버렸어요. 또 설훈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온 다음에 민주연합을 꾸려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당과 연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파 진영의 지지자들은 편해요. 국민의힘 찍고 지역구는 비례는 국민의 미래당 찍고 땅 찍으면 끝입니다. 공천 내분도 없고 경선에 있어서 뭐 반발표도 없어요. 그냥 딱딱 찍으면 끝이에요. 그냥 민생, 경제, 정책만 외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이죠.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청자 여러분들을 뵈지만 이렇게 한 번씩 뵐 때마다 민주당은 당이 바뀌어 있고 뭐 구도가 쪼개져 있고 멤버가 들어왔다 나갔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